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영원한 제야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신 장기표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장기표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후보.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 압박 면접을 하셨고, 예. 15일 날 1차 컷오프가 발표가 되죠. 예,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13일 날, 14일 날 여론조사를 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어느 정도 제가 나오고 지금까지 여론조사로는요, 예. 뭐 한 7등, 8등 나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네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예. 이 표본 오차가 3% 아닙니까? 예. 자칫하면 0%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5%도 될 수 있어요. 예. 이왕 말씀 난 김에 우리 고영선 TV 시청자 여러분, 이 국민의힘 1차 컷오프, 지금 현재 12명이 출마했는데 8명으로 추린했는데 저 장기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좀 다이나미즘, 역동적이고 또 실제로 또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13일, 14일 날 이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때 혹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더라도 꼭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또 저 장기표가 8위 안에 들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다 보니 미리. 아유, 뭐 당연히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우리 장기표 후보님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지난 그 총선도 상당히 안타깝게 늘 생각하셨고 평생 민주화 운동 했는데 마지막에 금배지라도 좀 달면서 꽃을 피웠으면 마무리를 인생의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는데 저부터도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대선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나 우리 시청자님이나 또 우리 장 후보님도 솔직히 뭐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최종 결정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8강에 들는 경우 앞으로 토론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하실 일들도 많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다들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 너무 또 후보들 간에 또 뭐 12명이 나오다 보니까 또 뭐 몇 분들은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이번에 대선에 마지막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치열할 수밖에 없죠. 좀 치열한 게 더 좋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 정도를 검도 말하자면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저는 전에도 뭐 우리 방송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아니 그분이 돈을 뭐 면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뭐 1억 들어간다 하는데 월 100만 원 이하로 사신다는 분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 근데 그게 요즘은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펀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달쯤 전에 펀드를 개설했는데 이 펀드는 나중에 다 갚습니다. 후원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미 이제 저는 1억을 냈기 때문에 그 후원금으로 갚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1억만 딱 내버리면 그걸로 땡입니까? 아닙니다. 또래요? 2차 이건 이제 후보들 토론도 하고 뭐 스튜디오도 빌리고 이런 거 하는데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죠. 자체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8강 안에 들면 다시 또 1억을 또 내야 됩니다. 8강 되면 또 냅니까? 야, 돈 많이 들어가네요. 웬만한 사람 뭐 어디. 민주당은 뭐 1억 5천만 원씩이라더만요. 뭐 경선 얘기는 또 뒤에 가면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얘기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공수처가 엊그제 느닷없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죠.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버렸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를 이렇게 입건해도 되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대선 후보라도요. 뭐 건덕지가 있으면 뭐 입건 아니라 뭐 구속도 해야 되죠. 물론이죠. 그런데 전혀
뭘 사실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네. 입건이라고 할 때는 그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나중에 네. 그건 판별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입건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 위반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입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입건을 했어요. 내용이라는 게 그쪽에서 설명한 게 이겁니다. 신문에나 신문에서 신문도 아니죠. 빨리 뭐.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예.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 이분이 공수처 만드는 그 이유가 목적이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이런 데 써먹으려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수사 입건해가지고 수사해보고 혐의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된다 이거야.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도 후보를 아니거든요. 입건해보고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되면요. 그게 건덕지가 있을 때는 뭐 입건 아니라 뭐 기소를 하든지 뭘 하는데 아무 건덕지가 없는데 입건해가지고 수사해보고 없으면 무혐의 처리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나 불러다가요. 예? 조사해보고 아무 그거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 A, B, C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많이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검찰도요. 그래도 이 최고의 검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아닙니까?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데죠. 뭔가 좀 그 수사의 기본에 맞는 거를 가지고 뭘 말해야 되는데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아니면 말고식 수사예요. 예. 뭐 그런다니까 수사를 해보고 아니면 뭐 많은 거지. 예. 그러나 그 당하는 사람 입장, 뭐 대권 후보가 아니라도 일반 공직자, 고위 공직자라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 했을 때 그 본인이 받는 뭐 압박감이나 이런 것 말고도 명예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엄청난 손실, 또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지. 저는 그런데요. 예. 일반적으로는요. 입건하고 또 뭐 수사받으러 오락하고 뭐 이래서 하면 이미지가 실추되고 뭐 또 가랑비에 또 옷 젖는다고. 그런데요. 이번에 윤석열 이 총장 건은요. 오히려 되지도 안 하는 공수처가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거. 그다음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또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했어요. 박지원이 등판했습니다.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판했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건은요. 오히려 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 만들어 주기 위한 프로젝트로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 그 전에 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씨 계속 찍어내려고 하다가 결국 윤석열 씨 후보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박지원 씨 등이 또요. 아마 이 윤석열 씨 대통령 후보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후보 한 사람으로서요. 뭐 기대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윤석열 6기라 그러는데 6기가 기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전화 위복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래 안 될 수가 없는 게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씨가 뭐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근데 뭐 아무것도 내놓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조성은 씨인가 뭐 하는 사람 아니습니까? 제보자. 도대체가 이게 뭘 제보를 했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이 국가기관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조성은 씨라는 사람이 그 여자분 같은데 이 사람이 한동수 대검찰청에 감찰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요? 그 뉴스 뭐 보세요? 전화. 아니 뭐 나도 들었지만 장관한테는 그래도 뭐 어쩌면 또 뭐 전화를 할 수도 있어요. 대검찰청에요. 수사관한테 기본적으로 아무나 전화 받으면 되겠습니까? 전화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죠. 조성은 씨가 뭐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았고, 했고, 받았고, 그 조성은 씨 휴대전화기를 우리한테 넘기면 당신을 공익제보자로 해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이 공익제보자라 하면 상당히 신변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건수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조성은 씨 전화를 받도록 하는 데는, 조성은 씨 그냥 전화한다고 전화번호도 할 택도 없고, 받겠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권력이, 말하자면 박지원 국정원장, 어쩌면 그 위상이
이 작용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전화할 수 공익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감히 전화를 할 생각을 합니까? 왜냐면 뭔가 뒷배경이 하고 싶어도 전화를 받을 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성은 씨가 그 뉴스버스라는 지난 5월에 창간한 뭐 신생 인터넷 매체입니다. 뭐 기자가 몇이나 있겠어요. 이진동 기자라고 예. 원래 조선일보에 있다가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TV조선에 있다가 뭐 나와가지고 창간한 인터넷 매체인데 거기에다가 7월 21일 날 이른바 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제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웅원한테 받았던 그런 여러 자료들을 그다 넘긴 것이죠. 예. 그리고 9월 2일 날 보도가 됐습니다. 실제로. 예. 그 과정이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언론에다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뉴스버스에 아는 기자하고 우연하게 뭐 식사 자리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그거 취재 단락해갖고 그 단락에서 넘겨주었는데 거기서 쓴다고 해서 자기가 계속 막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언제 만났냐면은 8월 11일 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과 9월 2일 사이 제보한 날과 진짜 기사로 나와갖고 지금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그 중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사실 현직 국정원장 만나기가 쉽습니까? 전직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조성은이가 8월 10일이면 또 평일이더라고요. 내가 찾아보니까. 평일날 조성은이를 왜 만나서 롯데호텔 그 38층 아시잖아요. 예. 아주 그 비밀스러운 뭐 예, 일을 그 할 때 만나고. 국정원장요. 예. 그 별실입니다. 그게 왜 만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요, 이 사건에 대해서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전부가 다, 아까도 예를 뭐, 김웅이한테 뭐 받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자료가 김웅이한테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박지원 씨가 말하자면 등판함으로써 예.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니고, 이 권력의 공작 사주 사건입니다. 박지원이가 공작을 사주를 했다. 사주. 조성은한테. 예, 예. 아주 우리 장 후보님이 명쾌하게 네. 규정을 해주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뭐 고발 사주, 뭐 고발 뭐 알아볼 게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나온 게 없는데 예. 공작 사주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씨가 조성은 씨를 한테 만나가지고 어떤 사주를 했는지 이거를 지금 이제 공작 사주를 이 사건이 그러니까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고요. 예. 네? 이 공작 사주. 그러니까 이 만약 문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작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도 공작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공작 사주 사건을. 그러니까요. 그다음에요. 이 박지원 씨 아까 방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대로 일과 시간에요. 그 여자를 그 조성은 씨라는 그 여자분을 왜 만납니까? 안 그래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참 이 말을 내가 하기도 참 나도 그런데 공식적인 업무예요 이게. 우연히 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아니, 특활비서 가면서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이 좀 지지분한 얘기가 돼서 그런데 뭐 또 밥을 먹었다는데. 예, 거기 비쌉니다. 아니, 한 비싼데 몇십만 원 합니다. 밥 한 번 먹으면. 저 조성은 씨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식당에서 만났겠습니까? 그게 지금 있죠. 호텔입니다, 그게. 예, 또 따로 또 방이 방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또 예. 방에서 또 밥을 저도 한번 가보고 그랬어요.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장은 당장 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 끌어내려야 됩니다. 예, 끌어내려야 되고 이 사건을 진짜 진상을 조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조성은 씨하고 8월 11일 날 만났지만 그 이전에 7월 21일에 뉴스버스에 지금 제보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거를 제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제보가
결과적으로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전부터 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뉴스보스를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럼, 네. 그렇게 거기다 갖다 주라는 뭐 뒤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아니, 봐야죠. 그러니까 8월 11일만 만난 게 아니고 사실 저는 그 전에도 만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박지원도 여러 차례 만났다고 지금 참 얘기하고 여러 차례 있죠. 만났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씨도 전화도 자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도 오죽하면 사실 이거 안 만났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안 들킨 만났다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야. 예. 안 만났다 하면 더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이 말 한 거지. 그러니까 안 만났다 했을 경우 이 조성은 씨가 이것도 뭐 다른 데서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 SNS에다가 또 박지원하고 만난 것을 다 뭐 또 사진도 다 올려놨. 올렸어요. 예. 그래 사진도. 가지고 여기 기사를 보면은 늘 특별한 시간, 예.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이다. 예. 박지원하고 하는 게 역사와 대화하는 게 이게 무슨 작업을 하니까 역사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게.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이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잡담만 했다는 거예요. 사담만. 아니 아니, 또 박지원이가 잡담-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입니까? 잡담만 했다면요, 이 사람 진짜 또 파면해야 돼. 파멸해야죠. 특활비 써가면서. 아, 그리고요, 이 일과 시간에요. 어떤 저 젊은 여자하고 저 이제 33살 먹은 여자입니다. 예. 보통 공직자 같으면은 만나자고 해도 아주 공개된 장소 아니면 안 만납니다. 그럼요. 은밀하게. 예. 방에서 왜 만납니까? 그것 자체 가지고도 참 우리가 말을 좀 심하게 안 해서 그렇지. 그럼요. 도대체 이 이게- 뒷담화로 얘기하면 별 얘기 다 옵니다. 예, 예. 우리가 박지원 모릅니까? 예. 예. 아, 또, 그렇지 않아도 뭐 오래전부터 이런저런 소문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박지원 하면은 뭐 그런 소문은 떠나서라도 평생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뼛속까지 DNA가 정치로 예, 공작 정치의 쫙 화신이지. 예. 그런 사람이 조성은이를 수시로 만나고 예. 아니 개인적으로 무슨 연인 관계도 아닌데 왜 전화도 자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7월 21일에서 지금 들킨 게 8월 11일이에요. 이건 들킨 겁니다. 예, 그렇지. 예. 이게 안 올렸으면 안 들켰죠. 예. 이 들킨 게 8월 10일이고 9월 2일 이 보도하는 이랬다. 중간까지 이랬다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예,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죠. 예. 이 여자가 이제 SNS에다가 예. 글을 썼는데 만난 장소를 썼대요. 호텔을요. 호텔 딱 보면 롯데호텔 아닙니까? 기자들이 다 알거든요. 알고 그래 알고 박지원 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언제 만났지? 하니까 박지원 씨가 거짓말 해봐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만났다. 이래 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예. 이 기자들이 실직고를 방금 알고 물었는데 뭐. 당장 취재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만약 그걸 숨겼다고 하면은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밝혀진 거예요. 박지원이는 그런데 또 능한 사람입니다. 뭐 있으면 미리 까버려요. 네. 지난번 수산업자 그 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짜 수산업자. 그때도 뭐 선물 잔뜩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미리 다 나 그때 선물 받았다. 누구 정치인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식사 한번 했는데 무슨 대왕 뭐 오징어도 보내고 문어도 보내고 그랬더라 하고 미리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인이 딱 8월 11일 날 그게 들켰는데 미리 나 그 사람 자주 만나고 여러 차례 전화도 했다고 하고 미리 까버리면서 그 농도를 수위를 확 낮추는 그런 기술이 아주 능한 사람. 예, 그렇지만은요, 이번에는 그게 안 통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현직 국정원장이요, 그것도 일과시관에 또 이 문제가 많은 어떤 조성은 씨라는 사람을 여러 차례 만났다고 하는 거는 이 사건의 이 공작의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실토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고발 사주나 공작 사주를 넘어섰어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원장이요. 저기 대북 또는 외국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 안보를 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데 아닙니까? 전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거든요. 본인은 전에 국정원장 되면서 정치에 지읒자도 이제 생각 안 하겠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국정원장이 그것도 이 국내 정치에 특히 대선에
특정 후보를 말하자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국헌을 문란한 행위고 여기다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동수라는 사람 감찰부장 아닙니까? 예.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라는 게 기후를 잡는 데 아닙니까? 무슨 데죠? 무서운 데죠. 그런 사람이요. 이런 어떤 이 조성은 씨라는 사람 이런 전화나 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른 가져라 해갖고 가져자마자 예, 뭐 공익제보자라고 딱 그것도 또 인정해줘. 공익제보자라 할 수 있는 거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래 할 수 있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최고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책임을 그리고 져야죠. 이 행위는 아무래도 말하면 야당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야말로 이거는요, 이 사건 가지고 뭐 형사사건으로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요,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